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암 치료를 30년 넘게 해온 정진수 전문의입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암은 크기보다 발견 시기가 더 중요하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비교적 단순한 치료로도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생각보다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곧장 죽음을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암 환자가 암 자체로 사망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암이 아니라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 후에 면역 저하, 감염, 폐렴, 그리고 위장관 손상 같은 문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왜일까요? 바로 공식적인 사망 진단서에는 암으로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지켜보는 의사로서 저는 압니다. 직접 사인은 대개 감염입니다. 그러면 묻고 싶으시겠죠? 감염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초기에 암을 발견해서 덩어리가 작을 때 치료하는 것. 암은 작을수록 치료가 쉽다는 명백한 진리. 암은 단순한 종양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무한 증식하며 주변을 침범하는 일종의 내부 반란자입니다. 이 세포가 모여 작은 종양이 되고 시간이 지나 커지면 주변 장기, 신경, 혈관까지 침범합니다. 하지만 초기 암, 그러니까 덩어리가 작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술 범위도 작아지고 전이 위험도 낮아지며 항암제나 면역치료의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아직 서로 밀집되어 있고 중심부까지 혈류가 잘 닿기 때문입니다. 암이 커지면 그 내부는 괴사 조직, 염증, 저항성 세포로 가득 차게 되고 약물이 침투해도 중심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발견했느냐가 치료 성공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증상이 없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말이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모두 소화기 계열 암입니다. 이 암들은 복부 안쪽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서 덩어리가 꽤 커질 때까지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암이 자랍니다. 주변 신경, 혈관을 눌러야 증상이 생깁니다. 통로가 막히거나 출혈, 통증이 있어야 느낍니다. 이미 진단 시점에는 진행성 암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호에 주목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꼭 한번 정밀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특히 아침부터 피곤하거나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피로,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명치 통증, 배변 습관의 변화, 설사, 변비 반복, 소변 이상 혈뇨, 잔뇨감, 밤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증상들이 반드시 암 때문은 아니지만 암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단순 피로도 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진단이 더 늦어지는 이유. 정 교수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참아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좀 과로했겠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하며 넘겨버리죠. 그러다 병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가정주부분들이 한의원 다녀봤는데 이거 스트레스 때문 아닐까요? 하고 몇 달, 심지어 1년 넘게 시간을 흘려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리고 결국 암이 커진 뒤에야 내원하셔서 왜 진작 검사를 안 받았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기 진단의 실제 사례 1cm의 차이, 생존율 5배 차이. 정 교수는 최근 진료 중
실제 있었던 사례를 꺼냅니다. 5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건강검진에서 간에 1.2cm의 종양이 발견됐어요. 이분은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권유로 정밀 초음파를 받으신 거예요. 다행히 조기 발견, 조기 수술, 예후 양호. 현재는 회복 후 다시 출근 중입니다. 반면 다른 60대 여성 환자분은 복통과 체중 감소로 병원을 찾았고 이미 췌장암삭이었습니다. 치료도 시작하기 전에 전이가 진행돼 통증 완화 치료 외엔 뚜렷한 방법이 없었죠. 1cm, 몇 달 차이, 그 사소한 차이가 생존율 10%에서 80%로 바뀌는 일입니다. 조기 진단이 쉬워진 지금 늦추지 마세요. 요즘은 다행히도 건강검진 시스템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위대장 내시경, 간, 담낭, 췌장 초음파, 폐, CT, 유방갑상선 초음파, 전립선암, 췌장암 같은 혈액 검사. 정 교수는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전엔 고가의 검사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거나 10에서 20만 원 안쪽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암으로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투자죠. 결론, 암은 조기에 잡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암에 걸린다면요. 제일 먼저 정밀검사를 받고 조기 진단부터 합니다. 왜냐면 암은 크기보다 타이밍이 전부거든요.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40세 이상이라면, 매년 50세 이상이라면 반기마다 정밀 검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가 여러분을 살리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이단락암은 눈에 안 보이는 세포와의 싸움입니다. 암은 덩어리가 아닙니다. 암은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65세 암 전문의 정진수 교수는 암을 이야기할 때 늘 덩어리보다 세포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수술로 종양만 제거하면 끝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이미 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수술은 그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잘라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덩어리, 진짜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암세포. 정 교수는 암 환자들의 CT나 MRI 사진을 하나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게 환자분 폐에 있는 종양입니다. 직경 2.8cm, 작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덩어리 하나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려 1000억 개 이상의 암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암세포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증식합니다. 정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자기 생존을 위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피하고 다른 장기로 이사를 준비하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종양 하나만을 치료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신질환으로서 암을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수술의 한계, 암을 자극할 수도 있다. 암을 제거하려고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술 자체가 오히려 암세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 교수는 조심스레 말합니다. 우리 몸은 상처를 받으면 회복하려고 혈류를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조직을 재생시키는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이 회복 환경이 암세포에게도 성장 호르몬, 영양소, 산소를 공급해주는 최적의 환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암이 악성도가 높은 경우 또는 암세포가 이미 혈관이나 림프를 타고 퍼진 경우 수술은 오히려 잠자던 암세포를 깨우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직 검사 이상의 패러다임. 예전엔 종양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만 봤습니다. 선종이냐, 편평세포암이냐, 소세포냐 이런 조직학적 분류만 했죠. 하지만 요즘은 유전자 기반 검사, 이게 핵심입니다. 정 교수는 현대암 치료의 핵심이 되는 NGS 검사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설명합니다. 이제는 암 조직 안에서 어떤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항암제 선택, 면역치료제 적합성,
예후 예측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폐암 환자 중 일부는 EGFR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데 이 경우 일반 항암제가 아니라 표적 치료제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PD-L1 발현율이 높은 경우 면역관문억제제라는 최신 면역 치료가 효과를 보입니다. 즉, 요즘 암 치료는 암을 종류가 아니라 개인의 유전자 정보에 따라 접근하는 시대입니다. 떠돌이 암세포 전이의 무서운 메커니즘. 암세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장하면서 혈관 주변을 뚫고 침입합니다. 특히 림프관, 정맥, 동맥을 타고 멀리까지 이동합니다. 정 교수는 설명합니다. 폐에 있는 암세포가 뼈로 전이되는 이유, 간에 있는 암이 뇌까지 퍼지는 이유, 그건 암세포가 자기 집을 떠나 제2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암세포들은 순한 녀석들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전자를 계속 변형하고 면역세포를 속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단백질로 방어막을 치고 심지어 신생혈관까지 만들어 자신에게 산소와 영양을 끌어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포들과의 정말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항암 치료는 전신 치료입니다. 정 교수는 종종 환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왜 수술로 떼어낼 수 있는데도 굳이 항암제를 먼저 쓰나요? 그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암세포는 수술 범위 너머로 이미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그래서 항암 치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까지 없애기 위한 무기입니다. 항암제는 단순히 암을 줄이는 약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순환하며 각 장기에 숨어있는 암세포들을 찾아가 공격하는 전신 치료입니다. 여기에 면역치료, 표적치료, 호르몬 치료 등도 함께 사용됩니다. 최근 치료 전략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 교수는 화이트보드에 흐름을 적습니다. 유전자 검사암의 성격을 파악, 선행 항암 치료, 전신에 퍼진 세포들 먼저 억제, 중간 평가 종양 크기, 퍼짐 정도 확인, 수술 눈에 보이는 잔여암 제거, 보조 항암 치료 재발 방지 및 남은 미세암 제거. 이런 정밀 의료 전략이 없다면 수술로 제거했더라도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 몇 달 후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성공률이 달라지는 결정적 요인. 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폐암 2기인데도 어떤 환자는 5년 이상 생존하고 어떤 환자는 1년도 못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는 바로 암의 유전자 프로파일, 전이 가능성, 환자의 면역 상태, 치료 순서 및 전략, 그리고 환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우리는 종양의 크기만 보고 치료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전략적으로 보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수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사례로 본 통찰. 정 교수는 이런 사례를 소개합니다. 60대 폐암 환자 어씨는 종양이 3.5cm로 보였고 조직 검사에서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수술이었겠죠. 하지만 정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EGFR 변이가 있었고 이 환자에겐 표적 치료제가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로 3개월간 경구용 표적 치료제를 복용하자 종양 크기가 절반으로 줄고 다른 장기 전이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수술 없이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반대로 아무 검사 없이 바로 수술에 들어간 환자 중 일부는 복강경 수술 도중 이미 간 전이가 진행된 걸 발견하고 수술을 중단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무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암 치료는 더 이상 종양을 떼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신에 퍼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추적하고 사전에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즘 암 치료의 핵심은 정밀함입니다. 검사도, 약도, 수술도, 치료 순서도 전부 개인 맞춤 전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3달랑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암은 단지 몸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정진수 교수는 암 환자들을 수천 명 이상 진료해온 중견 의사입니다. 그가 수술보다
항암제보다 더 자주 강조하는 치료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왜 암 환자의 마음이 중요한가? 정 교수는 말합니다. 같은 병기, 같은 나이, 같은 치료를 받은 환자라도 어떤 사람은 잘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 중간에 낙담하고 면역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차이는 마음에서 옵니다. 암은 우리 몸에만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환자의 심리, 감정,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건가? 주변에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NK 세포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즉, 우울과 절망은 직접적으로 암 치료의 방해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끝나도 우울은 계속됩니다. 암 생존자의 고백.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암 생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수술 이후가 더 불안하고 공허해요. 왜일까요? 치료 중에는 할 일이 명확합니다. 항암 스케줄, 수술 일정, 입원 날짜 일정이 빼곡하죠. 하지만 치료가 끝난 순간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살피지 않는 듯한 고립감, 재발에 대한 불안, 사회와 다시 연결되지 못하는 상실감이 엄습합니다. 이를 암 생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암 생존자 중 상당수가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를 겪는 이유입니다. 가족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치료. 정 교수는 단호히 말합니다. 암은 가족의 병입니다. 환자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족이란 존재는 약을 주지 못해도 면역력을 직접 높이지는 못해도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종종 안타까운 상황을 접한다고 말합니다. 환자가 항암 치료 중 심하게 우울해졌을 때 가족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왜 자꾸 울고 그래? 먹어야 산다니까 좀 참아봐. 하지만 그게 환자 입장에선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조건 없는 공감과 기다림입니다. 말보다 침묵의 지지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정 교수는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 가족들에게 자주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오히려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지 못하는 환자에게 꼭 먹어야 산다니까 한 입이라도 먹으라는 말은 부담이 됩니다. 그럴 땐 말 대신 식탁 옆에 소량의 음식을 조용히 두고 본인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 배려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산책을 강요하기보다 손을 잡고 함께 걷고 괜찮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라는 짧은 말이 100마디의 조언보다 강한 힘을 줍니다. 한국인의 비밀주의가 만든 외로움. 정 교수는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비밀로 해주세요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병을 숨깁니다. 친구에게도 친척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아프다는 걸 창피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미국, 유럽의 경우는 오히려 공개합니다. 친구들이 음식을 챙겨주고 치료 동행을 해주고 SNS로 격려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이런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실제로 암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암 환자가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 후에도 사회 복귀에 실패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교수는 말합니다. 병은 자랑해야 치료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것이 살아남는 힘입니다. 몸은 써야 산다 움직임이 곧 생명. 정 교수는 늙었다고 드러누워 있으면 더 빨리 죽는다고 단언합니다. 암 치료 중에도 치료 후에도 움직이세요. 걷고 글을 쓰고 대화를 하고 머리를 쓰세요. 그것이 다시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체력이 안 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누워서라도 책을 보거나 짧은 기도문을 외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 기능 유지는 우울감,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 등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는 마음과 몸의 연결고리. 정 교수는 암 치료에서 뇌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뇌도 손상됩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위축되고 판단력,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환자들이 성격이 변하거나 아이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닌 이해, 통제가 아닌 수용,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따뜻한 동행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지? 라고 묻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환자를 위한 진짜 사랑입니다. 치료는 의사의 목, 회복은 가족과 환자의 목. 정진수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약과 수술로 환자의 몸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마음은 가족과 스스로만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암을 이기는 사람은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